저 여자가 내 아내였던 사람이지. 이혼하자.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죠. 뭐, 이렇게 쉽게. 도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메아리 쳤다. 3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는 선언 앞에서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도연은 자신이 성공한 남자라고 믿었다. 35의 나이에 외국계 금융회사 과장, 수입차를 몰고 강남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그는 주변으로부터 부러움을 샀다. 대학 동창 모임에서도 늘 중심이었고 후배들에게는 멘토 역할을 자처했다. 그런 그가 지우를 처음 만난 건 우연한 소개팅 자리였다.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차분한 미소와 조용한 말투가 인상적이었다. 도연은 그녀의 순수함에 끌렸다. 자신의 화려한 삶을 돋보이게 해줄 조용한 배경 같은 존재로 느껴졌던 것이다. 결혼 초기 도연은 만족했다. 지우는 불평 없이 집안일을 했고 그의 회식이나 모임에도 간섭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다. 여보, 오늘 회사 임원 부부 모임인데 좀 더 신경 써서 입고 나와줄 수 있어? 이 옷이 편해서요.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긴. 다른 사모님들은 다 명품 들고 오는데 당신만 그렇게 입고 나오면 내가 민망하잖아.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옷을 갈아입었다. 하지만 그녀가 고른 것은 여전히 수수한 블라우스였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었다. 모임 자리에서 동료들의 아내들은 최신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로 치장했고 비싼 레스토랑과 해외여행 이야기로 대화를 채웠다. 지우는 조용히 미소만 지으며 듣고 있었다. 지우 씨는 취미가 뭐예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아, 그래요?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주로 철학이나 역사 쪽이요. 짧고 담백한 대답. 상대방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귀갓길 차 안 도연은 불만을 터뜨렸다. 왜 그렇게 말이 없어? 사람들이 어색해하잖아.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대화했는데요. 그게 문제야. 좀 더 적극적으로 어울려야지. 명품 가방 하나 없이 그렇게 수수하게만 다니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만 내쉬었다. 그 후로 도연의 불만은 점점 쌓여갔다. 회사 동료들은 SNS에 아내와 함께 찍은 화려한 사진들을 올렸지만 도연은 지우와 찍은 사진을 올릴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고 늘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형수님은 좀 꾸미는 거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후배의 무심한 한마디가 도연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아, 그냥 검소한 스타일이라서. 요즘 시대에 그런 스타일도 있긴 하죠. 근데 형은 좀 화려하신 편인데 안 맞지 않아요? 그 말은 가시처럼 박혔다. 결정적 사건은 회사 창립 기념 파티였다. 도연은 지우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이번만큼은 정말 신경 써줘. 임원들 다 오시는 자리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파티 당일 그녀가 나타난 모습은 도연의 기대와 달랐다. 단정하지만 평범한 검은색 드레스, 최소한의 액세서리.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서 그녀는 유독 눈에 띄지 않았다. 저 여자가 누구야? 도연 씨 부인이래. 어머, 생각보다 수수하네. 귓속으로 들려오는 속삭임들. 도연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지우의 팔을 이끌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파티가 끝난 후 도연은 폭발했다. 대체 왜 그래? 내가 몇 번이나 부탁했는데.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그게 최선이야? 다른 사람들 봤어? 다들 얼마나 신경 써서 왔는데. 제가 화려하게 꾸미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 알잖아요. 그럼 나한테 맞춰줄 생각은 없어. 결혼했으면 배우자 체면도 생각해야지.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 잠깐 서글픔이 스쳤지만 곧 감정을 지워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다야. 이제 지겹다 정말. 다음 날 도연은 대학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형, 요즘 고민 있어 보이는데.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야. 무슨 일인데? 도연은 술잔을 비우며 불만을 토해냈다.
친구들은 맞장구 쳤다. 형수님이 좀 구시대적인가 보네. 요즘 시대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맞아. 형은 커리어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아내가 발목 잡으면 안 되지. 차라리 재정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아직 젊잖아. 그 말들은 도연의 마음을 더욱 굳혔다. 그는 결심했다. 이 결혼은 실수였다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끝내야 한다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도연은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재산분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확신했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도연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혼하자. 지우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담담함만이 흘렀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안 맞아. 가치관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이렇게 사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당신은 뭐라고 안 할 거야?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죠. 도연은 당황했다. 그는 지우가 울며 매달리거나 최소한 이유를 캐묻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 침착했다. 뭐, 이렇게 쉽게 억지로 붙잡아도 의미 없잖아요. 서명 위치 알려주세요. 지우는 펜을 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서명을 마친 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짐은 천천히 정리할게요. 방해 안 되게 빨리 나갈게요. 도연은 말문이 막혔다. 뭔가 이상했다. 너무 순조로웠다. 지우의 태도에는 미련도 집착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흘 후 지우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집을 나섰다. 도연은 창문 너머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떠났다. 어디로 가는지도 묻지 않았다. 이제 자유다. 도연은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왠지 모를 공허함이 가슴을 채웠다. 그는 그 감정을 무시하고 맥주를 꺼내 마셨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친구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다. 이혼 성사됐다. 이제 새 출발이다. 축하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도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지우가 떠나면서 가져간 것은 단지 작은 캐리어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가 3년간 조용히 유지해온 모든 것들이 함께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나락의 끝에 서 있으리라는 것을. 도연의 새로운 삶은 곧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상상했던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추락의 시작이 될 터였다. 이혼 후 첫 주 도연은 해방감을 만끽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는 더욱 잦아졌고 주말마다 골프 모임에 나갔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확신했다. 형, 진짜 속 시원하겠다. 그러게. 이제 눈치 볼 일도 없고. 다음에 좋은 사람 소개해줄게. 형 스펙이면 얼마든지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도연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남은 집은 묘하게 넓고 텅 빈 느낌이었다. 그는 그 감정을 외로움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다.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도연 씨, 이번 분기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쳤네요. 팀장의 말에 도연은 당황했다. 저번 달까지는 괜찮았는데요. 글쎄요. 최근 클라이언트들이 다른 담당자로 옮겨가는 경우가 좀 있어서요. 그게 무슨? 확인해보세요. 영업은 관계가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도연은 불안했다. 그는 즉시 주요 거래처들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냉담했다. 아, 도연 씨. 요즘 좀 바빠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저희는 당분간 거래를 좀 줄이기로 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하지만 도연은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저 일시적인 불운이라고 생각했다. 2달째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도연 씨, 본부장님이 찾으세요. 본부장실로 들어간 도연은 심각한 표정의 상사와 마주했다. 도연 씨,
최근 실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분기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인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고. 도연은 처음 받아보는 것이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회사 밖으로 나온 도연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손이 떨렸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도연 씨, 저 민수예요. 다음 주 골프 모임 있잖아요. 죄송한데 인원이 차서. 뭐? 내가 먼저 신청했는데. 그게. 어쨌든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도연은 황당했다. 민수는 대학 동기였고 그동안 친하게 지내왔다. 그런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나온다. 그날 저녁 도연은 또 다른 친구 재훈에게 전화했다. 재훈아, 나 요즘 뭔가 이상한데. 너도 느낀 거 있어? 야, 왜 대답이 없어? 형, 솔직히 말할게. 요즘 형 평판이 좀 안 좋아. 평판? 무슨 소리야? 형이 형수랑 이혼한 거 다들 알잖아. 근데 그 이유가 좀 안 좋게 퍼졌어. 무슨 이유? 형이 형수를 무시하고 외모 때문에 차버렸다는 소문. 그리고 형수가 사실은 엄청 좋은 집안 출신인데 형이 그것도 모르고 무시했다는 얘기도 돌고. 도연은 숨이 막혔다. 그게 무슨? 누가 그런 소리를 퍼뜨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알려져 있어. 사람들이 형을 좀 그렇게 보더라고. 전화를 끊은 도연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소문? 지우가 좋은 집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녀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다. 결혼할 때 확인했다. 하지만 불안은 계속 커져갔다. 석 달째 결정타가 날아왔다. 도연 씨, 인사팀에서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도연은 예감했다. 나쁜 소식이라는 것을. 도연 씨,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데. 제가 명단에 포함된 건가요? 죄송합니다. 실적과 평가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일했는데요. 저희도 어려운 결정입니다. 한 달의 유예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도연은 허탈하게 웃었다. 한 달. 그게 전부였다. 회사를 나오는 도연의 걸음은 비틀거렸다.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려는 순간 누군가 다가왔다. 도연 씨. 돌아보니 옆 부서 과장 성준이었다. 아, 성준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전에 결혼하셨던 분, 이지우 씨 맞죠? 도연은 굳었다. 어떻게? 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우 씨가 사실은 유명한 분이라고. 그게 맞나요? 무슨 소리예요? 성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면 말고요. 그냥 혹시 해서요. 성준이 떠나고 도연은 차에 올라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검색창에 이지우를 입력했다. 수많은 검색 결과가 쏟아졌다. 그리고 그중 하나를 클릭하는 순간 도연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유명복지재단 이사 이지우 씨, 신규 장학 프로그램 발표. 기사 속 사진.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서 있는 여성. 분명히 지우였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도연이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우아한 자세. 도연은 계속 스크롤을 내렸다. 한빛그룹 이정훈 회장, 외동딸 이지우에게 경영 수업 중. 이지우 이사, 작년 기부액 100억 돌파. 검소한 재벌 2세로 유명한 이지우,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다. 도연의 입이 벌어졌다. 한빛그룹, 국내 10대 대기업 중 하나. 자산 규모만 수조 원에 달하는 거대 재벌 그룹. 그 외동딸이 지우.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도연은 황급히 다시 잡았다. 더 많은 기사를 검색했다. 이지우 이사, 화려함보다 본질에 집중해야. 인터뷰 내용을 읽는 도연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저는 어릴 때부터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재벌이라는 딱지가 진짜 저를 가린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는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도연은 숨이 막혔다.
진심으로 저를 봐주는 사람.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겉모습만 보고 그녀를 무시했다. 더 찾아보니 최근 기사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지우 이사, 이혼 후 복귀. 개인적 실현 딛고 재단 활동 집중. 사진 속 지우는 달라져 있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명품 정장을 입은 모습. 하지만 여전히 과하지 않은 절제된 우아함이었다. 그녀는 항상 그럴 수 있었다. 다만 하지 않았을 뿐. 도연은 차 안에서 신음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의 실직, 인맥의 단절, 소문. 모두 그녀와 연결되어 있었다. 지우의 아버지, 이정훈 회장은 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의 딸을 함부로 대한 사람을 그냥 둘 리 없었다. 아니, 어쩌면 그것조차도 회장의 직접적 개입이 아닐 수도 있었다. 단지 지우의 정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도연을 무시하고 차버린 남자라는 낙인이 충분했다. 도연은 핸들을 쥔 채 몸을 떨었다. 분노인지 후회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제발.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무엇을 바라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 그날 밤 도연은 소주병을 비웠다. 취기가 오르자 그는 지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도연은 실업자가 되었다. 퇴직금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구직 활동은 참담했다. 이력서를 넣어도 답이 없었다. 몇몇 곳에서 면접 기회를 얻었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다. 도연 씨, 훌륭한 경력인데 저희 회사와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면접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요. 그냥 회사 방침입니다. 도연은 알았다. 그의 이름 옆에는 보이지 않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 한빛그룹 회장의 딸을 무시한 남자. 누가 그런 사람을 고용하고 싶겠는가? 2달째 생활비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도연은 고급 오피스텔에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수입차는 팔았다. 자존심도 함께 팔아버린 기분이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이 먼저 거리를 두었다. 도연은 외로웠다. 처음으로 진정한 고독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어느 날 도연은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옛 동료를 마주쳤다. 아, 도연 씨. 진우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나 바빠서. 다음에 연락할게. 진우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다음에 연락한다는 말. 거짓말이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다. 3달째 도연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배달 대행. 과거에 그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여기 치킨이요. 아, 네. 여기 놓으세요. 손님은 무심하게 문을 닫았다. 도연은 복도에 서서 한숨을 쉬었다. 이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도연은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배달을 기다리고 있었다. 레스토랑 안은 화려했다. 샹들리에가 빛났고 사람들은 웃으며 식사를 했다. 그때였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레스토랑에서 나왔다. 정장을 입은 남녀들. 그 중심에 한 여성이 있었다. 우아한 회색 정장, 단정한 머리, 절제된 미소. 지우였다. 도연은 숨이 멎었다.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아니, 이것이 진짜 그녀의 모습이었다. 자신감과 품위가 온몸에서 흘러넘쳤다. 이사님,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비서로 보이는 남성이 공손하게 말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겼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도연과 마주쳤다. 0.1초. 아니, 어쩌면 더 짧은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지우의 눈빛에는 놀람도 연민도 없었다. 단지 낯선 사람을 스쳐가는 듯한 무심함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대로 차에 올라탔다. 고급 세단이 출발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알아봤을까? 아니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여겼을까? 무엇이 더 고통스러운지 알 수 없었다. 아! 배달원! 음식 시켰어.
레스토랑 직원의 목소리에 도연은 정신을 차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받아들고 오토바이에 올랐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도연은 멈춰섰다. 한강 다리 위였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는 자문했다. 지우를 떠나보낸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니, 애초에 그녀를 제대로 본 적이 있었던가?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지우는 항상 진심이었다는 것을. 검소한 삶도 조용한 태도도 모두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도연은 작은 원룸에 돌아와 쓰러졌다. 잠은 오지 않았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떠올렸다. 넉 달째 도연에게 비톡촉 전화가 걸려왔다. 도연 씨, 신용카드 연체가 석 달째입니다. 이번 주까지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도연은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20만 원. 이번 달 월세도 내지 못했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했다. 도연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아들, 무슨 일이니? 아버지. 돈이 좀 필요해요. 얼마나? 500만 원만. 침묵이 흘렀다. 아들, 우리도 여유가 없다. 내 동생 대학 등록금도 내야 하고. 알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가족에게조차 손을 벌릴 수 없는 처지였다. 5달째 도연은 원룸마저 잃었다.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것이다. 그는 짐을 싸서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좁고 답답한 공간. 과거의 그라면 상상도 못했을 환경이었다. 고시원 침대에 누워 도연은 천장의 곰팡이 자국을 바라봤다. 이것이 그의 끝일까? 아니면 더 깊은 나락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도연 씨, 저 성호입니다. 기억하시죠? 성호. 대학 동기요. 오랜만이네요. 소식 들었어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만나서 얘기할까요? 도연은 희망을 느꼈다. 어쩌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네, 좋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성호를 만났다. 허름한 카페였다. 성호는 여전히 깔끔한 모습이었다. 도연 씨, 진짜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네. 제가 소개해줄 일이 있어요. 월급은 적지만 일단 시작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어떤 일인데요? 제 친구가 작은 무역회사 운영하는데 사무보조 필요하대요. 사무보조. 과거 과장이었던 도연에게는 굴욕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성호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이지우 씨 관련해서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그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할 겁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 이름은 이제 그에게 저주였다. 알겠습니다. 새 직장에서의 생활은 고달팠다. 도연은 과거의 경력과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했다. 사무보조라는 직책은 자비를 도맡는 것이었다. 복사, 정리, 심부름. 모두 그가 한때 부하 직원들에게 시키던 일들이었다. 도연 씨, 이 서류 복사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커피 좀 사다 주실 수 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알겠습니다. 도연은 묵묵히 일했다. 불평할 자격도 거부할 여유도 없었다. 월급은 200만 원.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빠듯했다. 하지만 최소한 일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회사에 큰 프로젝트 이야기가 돌았다. 한빛그룹 계열사와 협력 건이 들어왔대요. 진짜요?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 대표님이 어떻게 연주를 댔나 봐요. 도연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움찔했다. 한빛그룹. 지우의 집안. 근데 까다롭대요. 직접 미팅도 몇 번 해야 하고. 누가 나가요? 대표님이랑 팀장님. 그리고 보조로 몇 명 데려간대요. 도연은 자신이 포함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비껴가지 않았다. 도연 씨, 다음 주 한빛재단 미팅에 동행하세요.
저요? 네. 서류 정리하고 보조 업무 맡으세요. 도연은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것이 그의 일이었다. 미팅 당일 도연은 긴장한 채 한빛재단 건물 앞에 섰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웅장한 건물.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도연 씨, 서류 잘 챙겼죠? 네, 대표님. 일행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조용했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넓고 밝은 공간. 테이블 반대편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우가 있었다. 도연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회색 정장, 묶은 머리, 안경. 프로페셔널한 모습. 안녕하세요. 한빛재단 이지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도연을 향한 시선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반갑습니다. 저희 대표 김성훈입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도연은 구석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며 귀를 기울였다. 지우는 회의를 주도했다. 명확한 질문, 정확한 지적, 단호한 결정. 그녀는 완벽한 비즈니스 우먼이었다.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치가 맞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수정안을 보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도연은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봤다. 이것이 진짜 지우였다. 능력 있고 자신감 넘치고 강인한 여성. 회의가 끝나갈 무렵 지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는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형태의 특혜나 비리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다. 도연도 서류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지우의 시선이 그를 스쳤다. 찰나의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인식도 감정도. 마치 투명 인간을 보듯.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도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을 알아봤을까? 아니면 정말로 기억조차 하지 않는 걸까? 회의실을 나오며 대표가 말했다. 이사님, 정말 카리스마 있으시네요. 그러게요. 역시 재벌가 출신은 다르긴 다른가 봐요. 도연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그 카리스마의 이면을 알고 있었다. 아니,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돌아보니 지우의 비서였다. 혹시 도연 씨 맞으시죠? 도연은 굳었다. 네. 비서는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사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열어보시면 알 겁니다. 비서는 돌아서서 떠났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다. 오늘 오후 6시 한강공원 벤치. 마지막 대화. 도연의 심장이 요동쳤다. 지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나자고 했다. 하지만 마지막 대화라는 단어가 불길했다. 오후 6시 도연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한강공원은 고요했다. 벤치에는 이미 지우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우아했다. 도연은 다가가 조심스럽게 앉았다. 왔네요. 지우는 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쓸쓸했다. 지우야. 도연 씨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미안해.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뭐가 미안한데요? 모든 게. 내가 잘못했어. 너를 이해하지 못했고 무시했고. 알고 있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지우는 작게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그게 문제예요. 당신은 제가 누구인지만 궁금했지 어떤 사람인지는 관심 없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맞아요. 전 3년 동안 당신 곁에 있었어요.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줬죠. 검소하게 살고 조용히 생활하고 당신을 지지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죠. 제가 화려하지 않아서, 명품을 안 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빛나지 않아서.
도연은 반박할 말이 없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정체를 밝혔다면 어땠을까요? 한빛그룹 외동딸이라고 말했다면 당신은 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어. 사랑해. 아니에요. 당신이 사랑한 건 제가 아니라 제 배경이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지우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이혼 합의서에 재산 분할 조항이 있었죠. 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응.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당신이 절 버렸지만 전 당신한테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도연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도 의미 없더라고요. 어차피 당신은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테니까. 지우야.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왜? 내가 바뀔게. 진짜로 너를. 당신은 제 진짜 모습은 더 못 받아줘요. 무슨? 전 여전히 화려한 걸 싫어해요. 명품도 사치도. 그냥 검소하게 살고 싶어요. 재단 일만 빼면요. 당신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나요? 제 돈과 배경 때문이 아니라 진짜 저 자체를.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진심으로 그럴 자신이 없었다. 지우는 일어섰다. 이제 그만 가볼게요.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지우야. 도연도 일어섰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걸어가고 있었다. 행복하게 사세요, 도연 씨. 그리고 다음 사람은 제대로 사랑해주세요.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도연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았다. 그날 밤, 도연은 고시원 방에 돌아와 쓰러졌다. 그는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웠다. 지우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당신은 제 진짜 모습은 더 못 받아줘요. 그녀는 옳았다. 도연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은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겉모습과 배경을 사랑했던 것이다. 다음 날부터 도연은 더욱 침잠했다. 회사에서도 말수가 줄었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밖에 나가 담배를 피웠다. 도연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동료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괜찮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도연은 밤마다 술을 마셨다. 편의점에서 산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취해야만 잠들 수 있었다. 한 달이 지나자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도연 씨, 이 서류 오타가 너무 많아요. 다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요즘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몸 관리 좀 하세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우연히 TV 뉴스를 보았다. 한빛재단 저소득층 청년 지원 프로그램 확대. 화면에 지우가 나왔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저희 재단은 진정한 기회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가난이 꿈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인터뷰가 이어졌다. 이사님,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지우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죠.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 삶의 가치는 제가 누구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에 있으니까요. 도연은 TV를 껐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자문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과거를 후회하며 현재를 낭비하고 미래를 두려워할 뿐이었다. 2달 후 도연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도연 씨, 잠깐 나와보세요. 대표의 호출. 도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로 들어갔다. 앉으세요. 네. 솔직히 말할게요. 도연 씨, 요즘 일하는 태도가 좋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수가 너무 작고 집중력도 없어요. 다른 직원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고치겠습니다. 한 달 유예를 드릴게요. 그때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겁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또다시 실직 위기.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은 한강 다리 위를 걸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봤다. 어두운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아니, 끝낼 수 없었다. 도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우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보여준 강인함, 의연함. 그것이 도연에게는 작은 빛이었다. 나도 달라질 수 있을까?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최소한 시도는 해볼 수 있었다. 다음 날 도연은 술을 끊었다. 대신 아침마다 조깅을 시작했다. 몸을 움직이자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다. 회사에서도 달라지려 노력했다. 서류를 2번, 3번 확인했다. 동료들에게 먼저 인사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의미가 있었다. 한 달이 지나자 대표가 다시 불렀다. 도연 씨, 많이 나아졌네요.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만 해주세요. 계약 연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은 안도했다. 최소한 일자리는 지켰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했다. 지우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는 사라지지 않았다. 도연은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은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이라고. 어느 날 도연은 서점에 들렀다. 그는 철학 코너를 서성였다. 지우가 좋아하던 분야였다.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다. 존재와 본질이라는 제목. 도연은 펼쳐 읽기 시작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존재인가에 달려있다. 도연은 책을 샀다. 그리고 고시원 방에서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이해가 되었다. 지우는 늘 본질을 추구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도연은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도연은 우연히 뉴스를 보았다. 한빛재단 이지우 이사, 국제봉사상 수상. 화면 속 지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앞으로 나아간 것처럼 보였다. 도연은 화면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잘 됐네. 정말 잘 됐어. 진심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생각이 없었다. 다만 멀리서 그녀의 행복을 빌 뿐이었다. 도연은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그는 아직 바닥에 있었지만 최소한 살아있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비록 그 사람이 지우는 아니더라도. 6개월이 흘렀다. 도연의 삶은 여전히 바닥이었지만 최소한 더 이상 추락하지는 않았다. 그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성실히 일했고 고시원 방을 정돈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어느 토요일 아침, 도연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옆으로 한 여성이 다가왔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여성은 조깅복 차림이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그녀는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다가 도연에게 말을 건넸다. 요즘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산책하시나 봐요? 아, 네. 주말마다 나오는 편이에요. 저도요. 운동 삼아서요.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다. 여성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그녀는 근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다고 했다. 혼자 사세요? 네. 이혼했어요. 도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제 숨길 이유도 없었다. 저도 그래요. 작년에 이혼했어요. 아, 힘들죠, 처음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수지는 담담하게 말했다. 도연은 그녀에게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화려하지 않지만 솔직한 사람. 그날 이후 도연과 수지는 종종 공원에서 마주쳤다. 대화를 나누고 가끔 커피를 함께 마셨다. 도연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다. 한 달 후 수진이 제안했다. 다음 주에 영화 볼래요? 보고 싶은 거 있는데 혼자 가기 좀 그래서. 좋아요. 영화를 보고 나온 두 사람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분위기는 편안했다. 도연 씨, 전 남편 얘기해도 돼요?
네. 제 전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랑 안 맞았어요. 가치관이 너무 달랐죠. 전 검소하게 살고 싶었는데 남편은 계속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걸 사려고 했어요. 도연은 귀를 기울였다. 결국 다투기만 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때는 속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잘한 것 같아요. 억지로 맞추려다간 둘 다 불행해지니까. 맞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과 지우의 모습을 떠올렸다. 도연 씨는요? 저는 제가 잘못했어요.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고 제 기준으로만 판단했어요. 후회되나 봐요. 많이요. 매일. 수지는 따뜻한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후회하는 것만으로도 변할 수 있어요. 진짜로요. 그날 밤 도연은 수진의 말을 곱씹었다. 후회만으로도 변할 수 있다. 그는 믿고 싶었다. 2달이 지나면서 도연과 수진은 가까워졌다. 하지만 도연은 조심스러웠다. 그는 또다시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물었다. 도연 씨, 아직도 전 부인 생각해요?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가끔 생각해요. 아니, 자주요. 사랑하나 봐요. 모르겠어요. 사랑인지 후회인지 죄책감인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해서 고마워요. 전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도연 씨가 준비됐을 때 다시 시작하면 돼요. 도연은 수진에게 감사했다. 그녀는 그를 압박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회사에 큰 변화가 있었다. 도연 씨, 좋은 소식이에요. 한빛그룹과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추가 계약도 성사됐고요. 진짜요? 네. 덕분에 회사 매출이 크게 올랐어요. 도연 씨도 고생 많았어요. 도연은 뿌듯했다. 비록 작은 역할이었지만 그도 기여한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한빛그룹, 지유의 회사. 그녀가 이 계약을 승인했을 것이다. 혹시 자신을 알고 있었을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자신을 신경 쓸 리 없었다. 이미 그녀의 삶에서 자신은 지워진 존재였다. 어느 날 도연은 회사 게시판에서 공고를 보았다. 한빛재단 봉사활동 참가자 모집. 재단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이었다. 주말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도연은 망설였다. 그곳에 가면 혹시 지유를 마주칠지도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는 신청서를 작성했다. 다음 주 토요일, 도연은 재단 건물로 향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있었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자가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도연은 집중해서 들었다. 그럼 각자 맡은 아이들을 만나보시죠. 도연에게 배정된 아이는 12살 민준이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 안녕, 민준아. 나는 도연이야.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하고 싶어? 잘 모르겠어요. 도연은 천천히 아이와 대화를 나눴다. 민준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고 했다. 민준아, 넌 꿈이 뭐야? 선생님이요. 다른 아이들 가르쳐주고 싶어요. 도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이 어린아이는 이미 자신보다 성숙했다. 멋진 꿈이네. 꼭 이룰 수 있을 거야. 봉사활동이 끝나고 도연은 뿌듯함을 느꼈다. 이것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부탁드려요. 도연은 멈춰섰다. 저 목소리. 지우였다. 그녀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사하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도연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비켜가지 않았다. 도연 씨.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도연은 천천히 돌아섰다. 지우가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워 보였다. 지우 씨. 여기서 봉사활동 하시는 거예요? 네. 회사에서 공고 봐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좋은 일 하시네요.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그냥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어서요. 민준이 담당하시죠? 제가 봤어요. 아이가 편해 보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또다시 침묵. 도연은 말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럼 저는 이만. 지우 씨. 도연이 그녀를 불렀다. 지우는 멈춰섰다. 잘 지내고 있어요?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연 씨도요? 노력하고 있어요. 달라지려고. 지우는 작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거리감이 있었다. 다행이네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봐요. 봉사활동 계속 오실 거죠? 네. 지우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도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여전히 우아하고 여전히 멀었다. 그날 밤 도연은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 씨, 오늘 전 부인 만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끝났어요. 힘들었겠네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조금은 괜찮았어요.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어요.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도연 씨, 그게 성장이에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까요? 네. 저는 믿어요. 전화를 끄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여전히 지우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어른이 되는 것일까? 사랑과 이별을 동시에 품고 사는 것. 도연은 책을 펼쳤다. 지우가 좋아하던 철학책. 그는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비록 느리고 고통스럽지만 봉사활동은 계속되었다. 매주 토요일 도연은 재단을 찾았다. 민준이와의 시간은 그에게 치유였다. 아이는 점점 마음을 열었고 도연에게 학교 이야기를, 친구 이야기를, 꿈 이야기를 들려줬다. 도연쌤, 저 요즘 수학이 재밌어요. 정말? 뭐가 재밌어? 쌤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하니까 쉬워졌어요. 도연은 뿌듯했다. 그는 민준에게 단순히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다. 꿈을 꾸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재단에서 멘토 회의가 열렸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도연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다른 멘토들이 발표하는 것을 들으며 메모했다. 다음은 도연 씨, 발표 부탁드려요. 진행자가 불렀다. 도연은 당황했지만 천천히 일어섰다. 저는 민준이를 맡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에 매우 조용했지만 지금은 많이 밝아졌어요. 수학 실력도 많이 늘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아이의 관심사를 먼저 파악했어요. 민준이는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 속 수학 원리를 설명해줬어요. 그랬더니 흥미를 느끼더라고요. 좋은 접근이네요.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도연은 자리에 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회의가 끝난 후 진행자가 다가왔다. 도연 씨, 오늘 발표 좋았어요. 혹시 다음 달에 신규 멘토 교육 강사로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저요? 네. 도연 씨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어요. 도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께서도 도연 씨 활동 눈여겨보고 계세요. 도연은 굳었다. 이사님. 지우를 말하는 것이었다. 저를요? 네.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하셨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지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니.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 주 토요일, 도연은 평소처럼 민준이를 만났다. 오늘은 도서관에 가기로 했다. 민준아, 오늘은 내가 읽고 싶은 책 골라봐. 네. 민준이는 신나서 서가를 돌아다녔다. 도연은 미소 지으며 따라갔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돌아보니 지우가 서 있었다. 그녀는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우아했다. 이사님. 민준이가 달려가 인사했다. 지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요즘 공부 재밌다며? 네. 도연쌤이 잘 가르쳐줘요.
지유의 시선이 도연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다. 민준아, 책 다 골랐으면 저기 가서 읽어봐. 나는 도연 쌤이랑 잠깐 얘기할게. 네. 민준이가 떠나고 두 사람만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커피 한잔 할까요? 지유가 먼저 제안했다. 도연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도서관 카페에 앉은 두 사람. 지유는 아메리카노를, 도연은 라떼를 주문했다. 민준이 많이 달라졌어요. 도연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민준이가 원래 좋은 아이예요. 겸손하시네요. 지우는 잠시 커피를 마시다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놀랐어요. 도연 씨가 봉사활동 신청한 거 봤을 때. 죄송합니다. 불편하셨다면. 아니에요. 불편한 게 아니라 의외였어요. 좋은 의미로요. 도연은 커피잔을 내려놨다. 저도 변하고 싶었어요. 예전에 제가 부끄러워서요. 지우는 도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예전에는 표면만 보는 사람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도연은 가슴이 먹먹했다. 그녀의 인정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줄 몰랐다. 지우 씨 덕분이에요. 지우 씨가 보여준 모습들이 저를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지우는 작게 웃었다. 그럼 다행이네요. 적어도 우리 결혼이 완전히 무의미하진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우 씨, 농담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도연 씨,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지금 누군가 만나고 있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수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 정도요. 아직 연인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요. 행복하세요. 지우 씨는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는 아직이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은 편해요.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셨다. 예전처럼 불편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는 있었다. 도연 씨. 네. 우리 친구는 될 수 있을까요? 도연은 놀랐다. 친구. 그는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서로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기억도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다 지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도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우는 여전히 관대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천천히 가요.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 네. 그날 이후 도연과 지우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했다. 재단에서 마주칠 때마다 간단히 인사를 나눴고 가끔 민준이 이야기를 공유했다. 하지만 도연은 선을 넘지 않으려 조심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수진과의 관계도 깊어졌다. 그들은 주중에도 만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물었다. 도연 씨, 전 부인한테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다. 완전히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그 감정에 갇혀있지 않아요. 후회는 있지만 그게 제 전부는 아니에요. 수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거면 됐어요. 과거를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않으면 돼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수진 씨, 진지하게 당신과 사귀고 싶어요. 수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웃었다. 진작 말하지 그랬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따뜻했다. 도연은 깨달았다. 인생은 하나의 선택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걷는 과정의 연속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이제 제대로 걷고 있었다. 1년이 흘렀다. 도연의 삶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신뢰를 쌓았고 급여도 조금씩 올랐다. 고시원에서 작은 원룸으로 다시 이사했다.
비록 예전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진짜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었다. 수진과의 관계도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고 천천히 함께 치유해 나갔다. 어느 주말 수진이 제안했다.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릴래요? 정말요? 네. 엄마가 계속 궁금해하시거든요. 도연은 긴장했다. 하지만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다음 주 두 사람은 수진의 부모님 댁을 방문했다. 수진의 어머니는 따뜻한 분이었고 아버지는 과묵했지만 친절했다. 도연 씨, 직업이 뭐예요?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진이한테 잘해주세요. 우리 딸 힘들게 하면 안 돼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수진이 물었다. 어떠셨어요? 좋으신 분들이세요. 수진 씨 닮아서 따뜻하시네요. 수진은 도연의 팔을 꼈다. 우리 부모님도 도연 씨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도연은 행복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다. 한편 재단에서의 봉사활동도 계속되었다. 민준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성적도 많이 올랐다. 도연쌤, 저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요. 정말? 축하해. 쌤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지. 민준이의 환한 미소를 보며 도연은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재단에서 연례 행사가 열렸다.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다. 도연도 초대받았다. 행사장은 화려했다. 많은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참석했다. 도연은 여전히 검소한 옷차림이었지만 이제는 주눅 들지 않았다. 도연 씨. 민준이가 어머니와 함께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도연쌤, 항상 감사드려요. 민준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민준이가 원래 훌륭한 아이예요. 무대에서 발표가 시작되었다. 지우가 단상에 올라왔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지난 1년간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도움 덕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당당했다. 도연은 멀리서 그녀를 바라봤다.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제는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 특히 오늘은 몇 분께 감사패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우는 명단을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마지막 이름이 불렸다. 김도연 씨. 도연은 놀랐다.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그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다. 지우가 감사패를 건넸다. 두 사람의 손이 잠깐 스쳤다. 축하드려요, 도연 씨. 1년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앞으로도 부탁드려요. 네. 도연은 객석으로 돌아왔다. 수진이 축하 문자를 보냈다. 축하해요. 자랑스러워요. 도연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행사가 끝나고 도연은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지우가 다가왔다. 도연 씨,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네. 두 사람은 조용한 라운지로 이동했다. 오늘 수진 씨 오셨다며요? 네, 초대했어요. 좋은 분 같던데요. 행복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지우 씨는 어떠세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도 괜찮아요.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하느라 바빠요. 무슨 프로젝트요? 해외 봉사활동이요. 아프리카 지역 교육 지원 사업. 내년 초에 출발해요. 멋지네요. 1년 정도 나가 있을 것 같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 도연 씨. 네. 제가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도연 씨한테 미안했어요. 네. 우리 결혼이 끝날 때 저도 잘못이 있었어요. 제 정체를 숨긴 것도 그렇고 당신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것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당신을 시험했어요. 제 진짜 모습을 받아줄 수 있는지. 그게 공평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말문이 막혔다. 우리 둘 다 어렸던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했죠. 그래서 결국 깨진 거고요. 지우 씨. 이제는 괜찮아요. 진짜로요. 당신도 변했고 저도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우는 손을 내밀었다.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진짜로요.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네.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더 이상 부부도 연인도 아닌.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로. 해외에서 연락드릴게요. 가끔 안부 정도는 나눠요. 네, 그러세요. 몸 조심하시고요. 도연 씨도요. 수진 씨 잘 모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지우는 일어섰다. 도연도 따라 일어섰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지우 씨. 네. 행복하세요, 도연 씨.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다. 도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 더 이상 얽히지 않은 독립된 두 개의 인생. 그리고 그것이 옳았다. 2년이 흘렀다. 도연은 무역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다. 작은 회사였지만 그는 자신의 위치에 만족했다. 화려함보다 안정을, 겉모습보다 실속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수진과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작은 결혼식을 준비 중이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친한 사람들만 초대해서 도연아, 청첩장 리스트 다시 확인해봐. 응. 도연은 명단을 훑어봤다. 가족, 친구, 동료들. 그리고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이지호. 수진이 넣은 이름이었다. 수진아, 지우 씨도 초대하는 거야? 응. 괜찮아. 당신 전 부인이지만 나는 친구로 대하고 싶어. 도연은 감동했다. 수진은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고마워. 근데 지우 씨 아직 해외 있잖아. 알아. 그래도 초대장은 보내고 싶어. 오든 안 오든. 도연은 수진을 안았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운이야. 나도야. 청첩장을 발송한 지 일주일 후 지우에게서 답장이 왔다. 축하드려요. 아쉽게도 제가 그때 한국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으로 함께 할게요. 두 분 행복하세요. 그리고 축의금이 도착했다. 금액은 적당했다. 과하지도 적지도 않게. 결혼식 당일 날씨는 화창했다. 레스토랑은 아늑했고 하객들은 따뜻했다. 수지는 심플한 드레스를 입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아름다웠다.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신랑 신부에게 서약을 받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두 사람은 마주 보았다. 신랑 김도연 씨, 신부 박수진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신부 박수진 씨, 신랑 김도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눴다. 피로연이 진행되는 동안 도연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회사 동료들, 봉사활동 친구들, 가족들. 도연아, 축하한다. 좋은 사람 만났네.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도연은 가슴이 벅찼다. 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작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였다. 화려한 해외여행이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완벽했다. 바닷가를 걸으며 수진이 말했다. 도연아, 행복해? 응. 진짜로. 나도야. 당신 만나서 정말 잘 됐어. 나도.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웠다. 며칠 후 도연은 지우에게 감사 문자를 보냈다. 축의금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해외 생활은 어떠세요? 답장은 다음 날 왔다. 잘 지내고 있어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정말 귀여워요. 보람찬 나날이에요. 두 분 행복한 모습 상상되네요. 사진 보내줘요. 도연은 결혼식 사진 몇 장을 보냈다. 아름다운 결혼식이네요. 수진 씨 정말 예쁘세요. 행복하세요. 지우 씨도요. 언제 한국 오시면 식사 같이 해요. 수진이도 만나고 싶어 해요. 꼭 그럴게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더 이상 복잡한 감정은 없었다. 그저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의 대화였다. 신혼생활은 평온했다. 도연과 수진은 작은 아파트에 살았다. 매일 저녁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산책을 하고 가끔 영화를 봤다. 도연아, 우리 강아지 키울까? 좋아. 무슨 견종이 좋을까? 유기견은 어때?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거. 좋은 생각이네. 다음 주 두 사람은 보호소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작은 믹스견을 만났다. 겁이 많았지만 순한 눈을 가진 개였다. 얘 어때? 좋아. 데려가자. 그렇게 그들의 가족이 하나 늘었다. 이름은 보기로 정했다.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회사에서도 도연은 인정받기 시작했다. 성실함과 진정성이 평가받은 것이다. 도연 씨, 이번 프로젝트 팀장 맡아줄 수 있어요? 제가요? 네. 당신이 적임자예요. 도연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지위나 권력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일 자체의 의미를 찾았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다. 도연은 팀원들을 존중하며 이끌었고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도연 씨, 정말 수고했어요. 다음 승진 때 추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와 수진에게 소식을 전했다. 우와, 축하해. 저녁은 내가 특별히 준비할게. 고마워. 저녁 식사를 하며 도연은 문득 지난 날을 떠올렸다. 화려했지만 공허했던 과거. 추락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의 평온함. 수진아. 응? 나 정말 행복해. 나도야. 과거에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 덕분에 당신을 만났어. 그래서 후회는 없어. 수진은 도연의 손을 잡았다.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야. 맞아.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지우를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는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저 삶의 한 장면으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잘 지내고 있겠지.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3년이 지났다. 도연은 부장으로 승진했고 수진은 병원에서 수간호사가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지만 행복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딸이었다. 이름은 서연이로 지었다. 아빠. 그래, 서연아. 공원 가자. 알았어. 엄마도 같이 가자. 주말 아침, 가족은 공원으로 향했다. 보기도 함께였다. 서연이는 뛰어다니며 웃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도연 씨. 저 지우예요. 아, 지우 씨. 오랜만이에요. 한국 오셨어요? 네, 어제 들어왔어요. 프로젝트 끝나서 돌아왔어요. 와, 축하드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좋았어요. 많은 걸 배웠어요. 도연 씨는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딸도 생겼어요. 어머, 축하드려요. 사진 보고 싶네요. 식사 한번 하시죠. 수진이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좋아요. 언제가 괜찮으세요?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요? 완벽해요. 다음 주 토요일, 도연 가족은 레스토랑에서 지우를 만났다. 지우는 여전히 우아했지만 더 편안해 보였다. 지우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수진 씨, 반가워요. 그리고 이 꼬마가 서연이구나. 네, 인사해, 서연아. 안녕하세요. 지우는 서연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정말 귀엽네요. 식사를 하며 그들은 지난 3년의 이야기를 나눴다. 지우는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을 들려줬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보람 있었어요.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모든 게 가치 있다는 걸 느꼈어요. 멋지네요. 도연 씨는 부장이 되셨다며요? 네, 운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실력이죠. 수진이 끼어들었다. 지우 씨,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당분간은 한국에서 지낼 거예요. 재단 일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어요. 좋네요. 자주 보면 좋겠어요. 저도요. 식사가 끝나고 그들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서연이는 지우의 손을 잡고 걸었다. 이모 예뻐요. 고마워, 서연아.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감개무량했다. 과거의 상처가 이렇게 치유될 수 있다니. 공원 벤치에 앉아 지우가 말했다. 도연 씨, 수진 씨. 정말 잘 어울려요. 행복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지우 씨도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라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있어요. 네.
아프리카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NGO 활동가예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좋아요. 도연과 수지는 놀랐다. 와,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천천히 가고 있어요. 이번엔 신중하게 하려고요. 잘하실 거예요. 해가 지기 시작했다. 서연이는 수진의 품에 안겨 졸고 있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또 만나요. 네, 그러세요. 헤어지기 전 지우가 도연을 불렀다. 도연 씨, 잠깐만요. 네. 지우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요? 우리 결혼 후회하지 않아요.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성장했어요. 도연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지우 씨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모든 것에. 저도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눴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미련도 후회도 원망도 없는 깨끗한 마침표. 행복하세요, 도연 씨. 지우 씨도요. 지우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석양 속 그녀의 뒷모습은 평온해 보였다. 도연은 수진과 서연이에게로 돌아갔다. 갈까? 응. 집으로 가는 길,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그는 과거를 완전히 놓아줄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서연이를 재우고 도연과 수지는 소파에 앉았다. 오늘 어땠어? 좋았어. 지우 씨도 행복해 보이고. 다행이다. 수지는 도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도 계속 행복하자. 그럴 거야. 밤은 깊어갔다. 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오만했던 청년, 추락했던 시간, 그리고 재건의 과정.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다. 그는 배웠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에 있다는 것을.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봐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라는 것을. 도연은 눈을 감았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회사에 가고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가족과 시간을 보낼 것이다. 화려하지 않지만 그것이 진짜 삶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행복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한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